국내에서는 세계 부자 순위로 유명한 미국의 경제지 포브스, 포춘, 블룸버그와 함께 3대 경제 전문지로 손꼽히는 포브스가 최근 한국의 국가대표 배우 송강호에 대해 극찬했습니다. 바로 얼마 전 뉴욕타임스가 기생충에 버금가는 한국 영화를 소개한 데 이어 포브스는 기생충의 배우 송강호에 대해 집중 조명하며 그의 다재다능함과 천재성을 아낌없이 보여준 한국 영화 5편을 꼭 집어 소개하고 있습니다. 본인 스스로를 한국 드라마와 한국 영화에 매료된 기자라고 소개한 조언 맥도날드 기자는 포브스 기사를 통해 영화 기생충에서 송강호를 처음 본 관객들은 그가 왜 그토록 존경받는 한국 배우인지 이미 이해할지도 모른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기생충에서 보여준 송강호의 연기에 대해 가난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그의 필사적인 연기는 그의 비참한 상황에 대한 수용과 약간의 쓰라림을 동시에 전달한다며 카리스마 넘치는 대배우 송강호가 이러한 긴장감을 섬세하게 표현하는데 누구보다 탁월하다며 애정어린 감상평을 덧붙였습니다. 또한 기사는 최근 송강호가 2020년 백상예술대상 나무주연상 수상을 언급하며 송강호를 처음 접한 관객들이 이번 수상작만으로는 그의 재능을 전부 간파하기란 어려울 것이라며 아쉬워했습니다. 그런 이유로 조한 기자는 코믹한 형사, 조선왕조의 임금, 영웅적인 인권 변호사 등 송강호의 영화 속 다양한 캐릭터와 다재다능한 연기를 감상할 수 있는 5편의 한국 영화를 엄선해 추천했습니다. 기생충 봉준호 감독과의 또 다른 합작품인 살인의 추억을 첫 번째 추천작으로 꼽았습니다. 이 영화는 1986년에서 1991년 사이에 한국에서 실제로 일어난 연쇄 살인사건의 바탕을 두고 있으며 송강호가 맡은 캐릭터는 연쇄 살인사건에 직면한 시골 형사라고 소개했습니다. 송강호는 선의를 가졌지만 가끔은 엉뚱하고 잔혹한 형사 박두만을 연기했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영화 속 박 형사는 윤리적이거나 심지어 유능한 형사도 결코 아니라며 오히려 증거를 잘못 다루거나 고문으로 자백을 강요하고 엉뚱한 용의자를 추적하는데 귀중한 시간을 낭비하는 캐릭터라고 표현했습니다. 또한 영화 속 연쇄살인범이 도주 중이라는 사실에 국민들이 느끼는 좌절감과 언론과 대중의 압박, 경찰의 비효율적인 증거 수집 방식 등 영화의 면면을 분석했습니다. 무엇보다 살인의 추억에서 송강호의 캐릭터는 사건을 자신이 직접 해결하려다 오히려 살인범이 빠져나가는 치명적인 잘못을 저질렀다고 설명하며 영화 살인의 추억을 역대 최고의 한국 영화 중 하나로 손꼽았습니다. 조한 기자는 송강호의 두 번째 영화로 반치광을 꼽았습니다. 2000년에 제작된 코미디 영화 반치광에서 송강호는 엘비스 흉내쟁이로 분한 임대호 역을 맡아 자신이 꿈꾸던 여인을 위해 레슬링으로 세레나데를 선보이는데요. 기사는 지각과 저조한 실적으로 매번 자신의 상사에게 헤드락 걸기로 괴롭힘을 당하고 출근길 지하철문에 넥타이가 끼이는 등 어수룩하고 팔에 박힌 지루한 일상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은행원 대호의 캐릭터를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온순한 외톨이이자 패배자 캐릭터가 레슬링을 접하게 되면서 레슬링을 통해 서서히 그의 삶을 변화시켜가는 과정을 소개하며 마침내 자신을 질식시키던 헤드락에서 벗어나게 되는 영화라고 소개했습니다. 여기에 덧붙여 반치광에서 보여준 송강호의 변신은 지켜보는 내내 압도적이었다고 감상평을 전했습니다. 세 번째 영화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실화를 바탕으로 만든 영화 변호인입니다. 2013년 영화 변호인에서 송강호는 변변한 대학 졸업장도 없이 돈 벌기에만 혈안이 된 세무 변호사 역할이라고 소개하며 과거 밥값 신세를 진 국밥집 아들의 변호를 맡으며 속물 변호사인 캐릭터의 변화와 성장이 시작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히 억울하게 혐의를 뒤집어 쓰고 수감된 국밥집 아들을 변호하면서 발견하게 되는 고문과 학대는 그를 인권 변호사로 이끌게 된다며 실제로 이 영화는 1981년에 학생들과 교사 그리고 직장인들이 날조된 혐의로 체포된 사건에서 영감을 받았다는 사실까지 언급했습니다. 또한 송강호가 연기한 캐릭터는 훗날 저명한 인권 변호사이자 대한민국의 16대 대통령이 되는 세무 변호사 노무현 전 대통령의 실화를 바탕으로 했으며 민주주의를 옹호하는 열정적인 법정 공연이 이 영화에서 가장 인상적인 장면으로 꼽았습니다.
네 번째 추천 영화는 택시 운전사입니다. 2017년 영화 택시 운전사에서도 송강호의 캐릭터는 생계를 꾸리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1980년 광주 항쟁 때 일어난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극중 송강호는 독일 언론인을 데리고 광주로 가서 폭동을 보도하는 서울 지역 택시기사 김만섭 역으로 정치에는 무관심하며 오직 위험한 목적지까지 위험수당이 보장된 택시 요금에만 관심이 있는 낙천적인 택시기사로 영화 초반 캐릭터를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직접 광주의 상황을 목격하고 사람들이 왜 항의하는지를 조금씩 깨닫게 되면서 본인 자신도 외면하지 못하고 목숨까지 걸도록 이끈 도덕적인 변화를 미묘하게 잘 표현하고 있다고 극찬했습니다. 또한 택시 운전사는 2017년 한국에서 두 번째로 높은 수익을 올린 영화로 역사상 가장 많은 수익을 올린 한국 영화 중 하나라고 소개했습니다. 다섯 번째 영화는 사극으로 유명한 이준익 감독의 사도입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많은 왕들은 자신의 왕위를 지키거나 얻기 위해 형제나 아버지를 잔인하게 죽여왔는데요. 영화 사도에서 송강호가 연기한 영조 임금은 자신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아들을 죽인 유일한 사람이라고 소개했습니다. 또한 이 영화는 27세 나이에 자신의 아버지에게 사형 선고를 받은 사도세자의 실화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며 영조는 자신의 아들인 사도를 직접 처형할 수 없었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 8일 동안 쌀통에 가두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역자 학사들 대부분은 사도가 위험할 정도로 미쳤다는 것에 동의하지만 어떤 이들은 그가 부당하게 누명을 썼다고 주장하기도 한다며 영화의 소재가 된 역사적 실화에 대해 추가적인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자는 셰익스피어의 비극과도 같은 이 영화에서 주목할 점은 자신의 왕국을 통제하기 위해 애쓴 왕의 노력이 송강호의 믿기 힘들 만큼 세밀한 표정 속에 그대로 반영되어 있다고 놀라움을 전했습니다. 기생충이 1인치의 장벽을 허물고 오스카를 휩쓸었습니다. 넷플릭스에서는 한국 드라마들이 1, 2등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기생충에 버금가는 볼만한 한국 영화를 골라주고 포브스는 세계적 대배우 송강호를 집중 조명하는 시대입니다. 세계 수준을 뛰어넘은 한국의 영화 산업 정말 대단합니다. 다만 국내 영화 스태프들의 처우도 세계적 수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발칙한 TV였습니다.